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유아라입니다. 배상훈입니다. 네,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네, 저희 편파TV에서 이제 좀 앞으로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얼마 전에 황제 접견으로 좀 또 보도가 됐었던 주수도에 대한 제이유그룹 주수도 사건이죠. 예, 예. 주수도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2조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거의 뭐 다단계 범죄로는 조입할 다음으로 최대 사기 범죄자라고 하는데 우선 좀 이 다단계 범죄에 대해서 배상훈 교수님이 사기 범죄는 또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기 범죄 전문가라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사기꾼이라는 이미지 같아. 사기 범죄 수사에 야, 전문가라고. 알아들으면 되지. 예. 예. 네. 사실 이런 다단계 범죄를 합법적인 영역에서는 방문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방문 판매업이라는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 저기 아주머니들이 그 화장품을 가방에 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는 거 이런 것도 다 방문 판매업이고요. 책도 이제 영업사원이 가가호 들어가면서 파는 것도 방문 판매업인데 이건 인터넷 어떤 마케팅이 되기 전에 이런 유통 비용을 줄이는 과정의 획기적인 형태의 일종의 유통혁명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원래는. 다단계가요? 예, 다단계가. 그리고 이것의 순기능도 예전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창고가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진열해 놓고 파는 데가 되는데 총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대리점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유통 비용이라는 게 막대하거든요. 그럼 그 유통 비용을 줄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접근할 수 있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경영 이런 판매 유통 쪽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건데 문제는 그게 바로 물건을 팔려고 하다가 뭘 팔게 되면 사람을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냐면 방문 판매를 하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물건 1000개를 샀어요. 사갖고 내가 직접 1000개를 발로 뛰는 것보다 내 물건의 1000개를 100개를 어떤 사람한테 10명한테 내 밑에 10명 100명 팔 수 있는 10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둔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관리자가 되고 내가 하는 것은 그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판 거에 이문을 내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발품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똘똘한 10명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10명 중에 그 10명들도 내가 왜 이거 해? 이걸 왜 100개 팔아 내가? 뭐 그죠? 자기도 똑같이. 그래서 계속 다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루비 단계, 다이아몬드 단계 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예. 나눠. 그게 뭘로 부르건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을 그러면은 내가 100개라고 했지만 역산을 해보면은 100개가 아니죠. 10,000개나 1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개수의 액수를 곱하면은 다이아몬드 단계에서 연봉이 뭐 10억이 이게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꼭대기에 주수도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형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거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는 겁니까? 구성원이 사겠죠. 그렇죠.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구성원이 사고 그 구성원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사고 친구가 사고 어쩔 수 없이 사주고 근데 그것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채를 받고 뭐 이런 대출을 받고 내가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파산이 되고 결국은 이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방문 판매업이라는 매우 상당히 유통혁명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리고 합법적이지만은 실제로 운영될 때는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사기 우리는 이걸 다중사기라고 하는데요. 경찰들이 다룰 때는 다중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사기를 쳐서 다중사기인 거예요?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로. 내가 직접 누구를 하라 씨한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라 씨한테 사기의 여파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건너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뒤집어 쓰는 누군가가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다중사기고 방문 판매와 여기 다단계 피라미드 뭐 MLM
다 같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판매라는 합법적 껍데기만 가지고 그 안에는 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범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범죄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방문 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틀 내에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 있을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있고요. 그걸 또 그- 직접 판매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지 않는 이제 불법적인 이제 이런 다단계를 우린 지칭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수도 사건이었던 거죠. 그 주수도 사건은 이게 이제 액수가 워낙 컸고 피해자가 뭐 9만 명, 10만 명 정도에 이르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불법 다단계의 이제 폐해를 대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다단계 판매를 다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다. 아니죠. 아, 즉 네. 법에도 방문 판매, 직접 판매는 합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면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불법적인 다단계가 너무나도 성행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여동 대학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여동? 거마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 다단계 판매의 판매책을 감금해 갖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동구 송파구 거여동에 빌라촌에다가 대학생들을 끌어갖고 집단 합숙을 시켜갖고 돈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출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거기서 뭐 감금됐다가 도망쳐 나왔느니 그런 게 한동안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어떤 판매원을 모집하는데 모집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아는 주변의 친구들을 땡겨오는구나. 나 이제 나랑 거기 내가 밥 사줄게 잠깐 나와라고 해서 어느 주택가 골목에 끌려갖고 덩치만한 애들이 일단은 집어갖고 그 지하실 같은데 아니면 그 교육장이라고 하는 이 100평이 넘는 데에다가 쓸어놓고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때려놓고 그러면 세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할 그때부터 뭐냐면 판매를 하는 거죠. 그 판매하기에 돈이 없다고 하면 대출 받아. 너 신장 하나 있네. 2개잖아. 하나 띄고. 신장도?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원래 경제범죄라는 게 경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범죄인까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담삼아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80년대 그 학생운동 조직을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힌 게 하나가 공안기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해요. 거기에 가서 피라미드 조직에 침투해가지고 사실 뭐 다 인간관계 다 피폐화되고 다 이제 재정적 파산나고 그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요? 실제 예가 이건 잘 모르시는구나. 네. 실제 예가 제 동기와 후배가 그렇게 돼서 하나가 자살하고 피라미드 때문에 다단계 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되게 쉽게 하면 학생운동 조직이 있는데 학생운동 조직의 상선 중에 누구 하나가 대단히 그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은 안기부에 포섭이 됐거나 해갖고 이 조직 자체를 이쪽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다단계 쪽으로. 예.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이게 조직 활동인 줄 알고 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 전세금 빼갖고 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웬일이야. 그래갖고 그래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운동 작살나는데 오히려 안기부라든가 정보과 형사 애들보다 참 그게 우픈 얘기죠. 그게 실제로 웃을 수 없는 게 아이고, 왜냐하면 뭐 제가 과를 말씀드렸으면 제가 다니는 학과에 그 후배 하나는 진짜 목을 매어 자살했고 그 뒤에 3명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 뒤에 그냥 아마 학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리 정종훈 편집도 아시겠지만은 그때쯤에 이 다단계 경보까지 올렸습니다. 학생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다단계에 그 선배가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건데. 자, 우리 주수도로 갑시다. 주수도로. 아니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게 얼마 전에 들은 게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가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맞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구 대비. 그러니까 범죄는 인구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절도범과 사기범의 비율이 7대 3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3대 7이에요. 그러니까 절도범보다 사기범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신뢰사회예요. 즉 말하자면은 가족 찾고 연줄 찾고 그러죠. 일본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문화가 반영이 돼 있구나. 그건 그래서 범죄를 연구한 사람들이 매우 독특하게 보는 건데, 근데 이거를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왜 이제 주수도 같이 그리고 조이팔 같은 사람들이 막대한 뭐 조 단위의 액수를 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건 분명한 것은 한국의 문화 자체. 이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없는 한국의 경제 범죄가 하나 있잖아요. 뭐요? 그게 개똥. 그렇죠. 예. 개주가 돈 들고 치는 거. 개라고 하는 게 비공식적 어떤 경제 그렇죠. 행위의 예. 네트워크인데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그런 거고. 그래서 개주. 개 조직을 얘네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 다단계 주수도 같은 애들이. 그렇죠. 예. 어떻게 파고드느냐? 가장 쉽습니다. 그 마을 회관에서 파고들고 부녀회 파고들고 교회 조직 파고들고 이 주수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허투루 볼 사람들 아닙니다. 매우 영리하고 매우 지능적인 사람들이에요. 매우 카리스마적이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연설하는 거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예. 한 30년 차 목사님보다 더 말을 잘합니다. 양경규 대표보다 말 잘해요? 양경규. 애세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유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라미드나 이런 경제 사기를 이 조 단위로 하려고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사이비 교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신흥 종교 사이비 교주들이 이게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끌어모으는 그것하고 이제 경제적 지식하고 이게 접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나왔죠. 이병헌 마스터란 영화가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조이팔 사건하고 그 주수도하고 약간 섞은 믹스한 거죠. 것 섞은 같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이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사기는 시작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흥운동, 종교적 부흥운동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60년대에 지금도 있는 매우 유명한 그 부흥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빌리 그레이 이런 사람들, 부흥사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잠실운동장에 10만 때려놓고 예배 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10만 이상씩 한 번씩 하면은 그 부흥하면은 뭐 아니할 말로 진짜 거기가 도대체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직 자체의 그 열정을 이 사람들은 돈으로 빨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수도 사건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했냐 하면 보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사건이랑 하고 양대 축이었던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권을 흔들었던 양대 축이었죠. 그래서 주수도 사건을 원래 주수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계기가 국정원 리포트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개인의 다단계 사기가 왜 정권을 흔들 정도의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는 왜냐하면은 거죠? 왜?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조입할 때 연관된 경찰 총경 검사 지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주수도 사건도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돈의 비자금의 상당수는 뭐냐면 전 관계 로비 자금.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뻔히 아는데 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해도 대충 봐주고. 그러니까 한 번 봐주게 되면요. A 경찰서에서 얘를 봐주면 B 경찰서에서 얘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왜 봐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A지방경찰청에서 무슨 검사가 이 사건에서 손을 안 대고 있네? 분명히 문제. 그럼 여기서 손을 대야 되잖아요? 대다가 여기서 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정권,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자기도 모르게 비호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범죄는 피해자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배를 봐줬던 이런 세력들과 연도 세트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붙인 건 언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돈을 많이 달렸기 때문에 도대체
주수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지금 잘 모릅니다. 여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경력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80% 이상은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나왔다, 뭐 했다. 솔직히 고향이 어딘지도 지금 뭐 울산이라는 말은 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범죄자 하나가 고향을 못 찾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조이팔이 뭐한 사람도 모릅니다. 사조를 해쳐먹었는데 조이팔이 아니 뭐 죽었는지도 모르는 죽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올 때는 전직 경찰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이팔이. 전직 경찰이.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러는데 맞아요. 실제로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을 누가 합니까? 언론이 해줘야 되고 언론은 또 다른 어떤 경찰 정보 라인에 넣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요. 도대체 주수도가 어떤 놈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바로 다중사기, 다단계 사기의 핵심입니다. 야 완전히 그냥 사이비 교주인데 저 그러니까 상황이. 사이비 교주 이렇게 막 들으니까 딱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사이비 교주 했던 애들을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그 중간책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범죄 그 종교 범죄도 이 사기 범죄로 들어간다면서요. 아니 비슷하게. 종교라는 게 원래 영빨과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뭐 종교 범죄에서도 지금 문제가 된 게 뭐겠습니까? 이미 그게 엄청난 사유지선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세습 문제, 교회 건물 하나가 뭐 몇백억 이렇게 몇천억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의 형성, 종교 재산의 형성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영빨을 준 다음에 갖다 다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갖다 바친 거를 개인 재산으로 바꾸고 다시 반복해서 그걸 굴리고 다시 바치게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 일부 교회가 이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의 종교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뭐 불교 계통, 종교 네, 범죄의 그쵸, 문제죠. 그쵸, 종교 그쵸. 범죄 네. 문제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범죄를 치는 방식이 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종교라는 거나 이 피라미드 같은 조직 자체는 워낙 30만 명, 뭐 9만 명, 또 신도로 치면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의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네. 이런 문제도 연동되는 거죠. 뭐 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다 주수도 죽일 놈, 조이팔 죽일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화 마스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책들이 일부를 띄워주겠다고 합의를 걸고 그래서 오히려 주수도나 조이팔을 타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중사기 범죄는 절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타놓아서 달라.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또 수천 명씩 집단화돼요. 이게 또 다중사기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나가야지 그나마 그 피해자들의 피해도 일정하게 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고 또는 그 피해자들한테도 어차피 다 떼일 수밖에 없을 거냐 아니면 내가 나가서 그렇죠. 뭔가 이걸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거냐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스터의 오달수 배우가 한 역할이죠. 전직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받아주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대신 탄원서 써주라. 그리고 거기엔 전관 변호사, 로펌, 막강한 로펌 연결됐고 걔들이 정권에 손을 대는 누구한테 연결해갖고 이 다중사기는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범죄입니다. 한번 터지면은 대검 중수부에서 손을 못 댈 수가 없는 범죄가. 그 얼마 전에 또 감옥 안에서도 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2007년도에 이 주수도가 구속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9월이 만기 출소인데 이제 올해 또 5월 달인가 이게 또 추가로 사기 범죄가 또 확인돼서 기소가 된 거죠. 왜 그러느냐? 예. 기존에 있었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옥중에서 경영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경영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한 거예요. 옥중 사기. 네, 옥중에서 지도를 한 거죠. 그 밑에 있는 중간책들을. 그래서 또 똑같이 그걸 굴렸잖아요. 근데 중간책들이 보기에 저 양반 나오면은 이거 먹고 튈 것 같으니까 이 중간책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계시라고. 근데 안 계시겠다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더 계셔야죠라고 이제 증거를 이제 검찰이나 늘어민 거죠. 그러니까 그 주수도 아래 있는 놈이 이제 주수도를 더 있게 놈들이겠죠. 하려고. 원래 그런 데가 되면 항상 그 1인자를 제끼려고 그렇죠. 하는 2인자들 군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건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여튼 범죄적 집단들 내에서. 그래서 주수도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 중간층을 죽이려고 뭐 청부를 했다, 청부 교사를 했다, 그런 죽인 건 아닌데 폭행 교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 선생님은 이 주수도가 만기로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같은 패거리 내의 일부가 나와가지고 주수도 나오는 게 불편해서 오히려 이제 물을 먹인 거다. 전 그렇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보시는 거죠.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범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근데 이제 겁니다. 만약에 주수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그 재산을 찾으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문제가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다중 사기는 우리가 쉽게 보는 것처럼 뭐 흔히 말하는 다단계 사기니까 뭐 피해자 뭐 2, 3천 명의 피해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한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이런 다중 사기에 대한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FBI에서 이런 다중 사기 조직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미국도 그게 막대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주수도가 뭐에 걸린 거냐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경법이고요. 방문판매법 위반이고 예. 뭐 사기 횡령이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형량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들어오고 싶은 게 뭐냐면 주수도가 강연하는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 700만 명, 800만 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경제 행위 파트가 뭐냐면 하나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는 사람이 한 700만 명, 800만 명이 된대요. 이 방문 판매업에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한 800만 명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70만 명? 700만 이상이 되는 업종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아. 하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시장과 그다음에 판매업에 등록한 사람이 진짜 2011년도에 한 400만 명 정도 등록했다가 2015년도가 되면 790만 명이 돼요. 이거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방문 판매업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한 그 정도라는 거고 이게 불법적인 영역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방문 판매업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방문 판매나 다단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게 고급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화장품 팔고 뭐 이게 뭐죠? 저 전기 삼료 뭐 이런 걸 팔고 하는 낮은 분야의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8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다는 거는 뭔가 한국 경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죠. 있죠. 그쵸. 조이팔도 의료기 대업이니까 예. 우리가 건전한 형태의 산업자본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에 의하면 이 800만 명 중에서 한 우리가 치면 그걸 직업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연봉 한 3, 4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연봉 5천만이 되는 사람이 한 0.5%도 안 돼요. 99%의 사람들의 판매원들의 평균 수당이 얼마냐면 1년에 한 50만 원이에요. 1년에 50만 원이요? 50만 원인 거죠.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1년. 5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0.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수도 같은 사람. 그러면 주수도 밑에 있는 사람? 0.0001%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억 단위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뭐냐 한국 경제의 어떤 불안전하고 좀 위험한 측면들을 반증하는 징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배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 범죄 중에서도 이런 다중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없고 왜 없느냐? 재벌놈들이 돈을 빼돌리고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 환수를 못하게 막는 거 이거 그쵸. 환수를 해야 돼요. 그 조직을 못 만들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응이 안 되는 거. 대응 조직을 만들게 되면 재벌들이 먼저 걸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응 자체는 우리 산업 범죄의 기본적인 근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다단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로또를 하는 사람은 중산층이나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듯이 다단계라고 하는 거는 부자들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이 연관되어 있는 서민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이제 피해는 뭐 더더욱 일반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오게 되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극단적 그렇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안전망이 거죠. 없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단계 범죄 단순히 그냥 다단계 사기 범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 기형적 산업 구조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예. 피해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건 네. 뭐 주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 경제 범죄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이후도 계속 며칠 한번 다뤄보면 되잖아요.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번에 DLF 지금